그 국민의당에서 고백하기 전에 그렇죠. 전날 이유미 씨가 지금 현재 이제 주범이라고 알려진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죽고 싶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법조인의 촉으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도 잘 무슨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거죠? 저거는 고소를 당한 게 본인이니까 그때 고소라기보다 고발을 했었죠. 그 5월 5일 날 처음에 국민의당에서 이 그 증거 자료라고 하는 녹음 내용이랑 메신저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문준용 씨의 특혜에 대한 증거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네. 그 다음날 5월 6일 날 민주당에서는 관계자들을 다 고발을 합니다. 네. 그 공영선거 추진당에서 발표를 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거를 아마 취하를 해달라. 안철수 전 대표에게 왜 고소 취하를 그러니까 부탁합니까? 이은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왜 그러면 보냈을까요? 그리고 24일은 검찰에서는 사실은 참고인 정도로 소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피의자로서 긴급 체포를 했다거나 구속을 시킬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5일 날 검찰에 가기도 전에, 그게 공식 발표도 가기 전에 이유미 씨는 본인이 구속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알려줬겠죠. 당 차원에서.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가를 떠나서 이유미 씨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대표도 이거를 알만한 상황이라고 이유미 씨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에 어떤 식으로든 조작에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당이 전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도 알려졌기 때문에 이유미 씨가 검찰의 수사 단계 어떤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아, 내가 구속될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누군가에 들었을 거고 네. 또 이유미 씨 생각에는 이런 정도의 정보력이 취합이 됐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거는 당도 다 같이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해결할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라 추측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저 같으면 만약 저런 문자를 받았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고소 취하, 구속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단문도 보내지 않았다? 저 같으면 즉각 전화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이제 의심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네.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네.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의심이 좀 확대되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인데요. 저는 사고는 날 수 있다고 보고요. 사고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를 저렇게 사흘 나흘씩 갈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조사하면 되죠. 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국민한테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고 네. 없는 사람은 빠져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평가하면 그것이 지금 정당에 대한 평가가 되든 아니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선거에서 그대로 평가를 받든지 하면 되는데 네. 지금 구속된 이유미 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도의적 책임 정도도 없어 보입니다. 네. 나는 현재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발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입장을. 다 발뺌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뭡니까? 발뺌을 한다는 것은 네. 자신은 관계가 없다면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진상조사도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주면 되죠. 왜 질질 끌면서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얘기하고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예.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을 모면할지는 몰라도 국민의당 전체로 보면 오히려 당을 더 죽이는 행위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밝혀라. 네. 그리고 각 개인은 그 상황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려라. 이 외에는 저는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이제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이걸 문자를 받긴 했지만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전화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소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도 저런 문자를 만약에 제가 받았다 그러면은 뭐 직접 알아보든지 아니면 누구 뭐 비서나 누구를 시켜서 지금 이런 문자가 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죠. 그러죠? 또 이유미 씨라는 인물을 안철수 전 후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아는 사제지간이라 그러죠? 예, 이런 아는 사이인데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 뭔가 어떤 식이든 관심 표명을 좀 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현재 단계로서는 일단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들은 내용 같은데 김관영 의원이 네. 지금 단계에서 저는 이 관련자들의 말 자체를 현재로서는 믿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모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이 이유미 씨도 마찬가지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뭐 이용주 의원 포함해서 이 관련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말 자체는 현재
하나의 그 당사자 입장에서의 주장이다, 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 아까 화면에 처음 보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제가 우리 차명진 의원과 또 우리 이종거 실장 말씀 듣기 전에 현재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의 입장 표명 관련해서 사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잠깐 좀 들어보시고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네.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네. 최소한 보고나 네.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이제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몰라도 사과는 필요할 겁니다. 그 뭐 도의적인 사과가 됐든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과가 됐든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사과를 또 계속해서 여러 번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진상을 안철수 후보도 잘 모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진상이 규명된 상태에서 사과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지 내가 지금 사과를 하시오 어떤 내용을 사과를 하시오 그 이야기 할 수가 없거든요. 난 통화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뭐 모든 일을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며칠 지켜보자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혹은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지금 확인된 사실들 가지고라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응답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문제는 이제 뭐 정치적 판단이겠죠. 그런데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차재원 교수께 얘기처럼 이건 언젠가 할 텐데 좀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응답하라. 지금 해야 됩니까? 검찰서 결과를 기다려서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저하고 성이 같지만 차재원 교수하고 지금 이제 일단은 차브라더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은 팩트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이유미 씨의 저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지시했거나 네. 아니면 모의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면 안철수 대표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건 상당히 일정하게 정치적 책임 플러스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아니라면 몰랐다 이거라면은 예.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안철수 대표가 뭐 그냥 현재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안철수 대표는 종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아닙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조금 아까도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지시했거나 모의했거나 방조한 것이 아닌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밝혀지는 걸 좀 기다리고 네. 그 전에 뭐 어떤 얘기하면 민주당에다가 하고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고 또는 당신이 어쨌든 뭐 암묵적으로 이거를 용인한 일이고 뭐 의혹입니다. 네네. 이런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당사자니까 당신이 단판을 지어다오 하는 그런 메시지로 식으로.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저는 사실상 정봉주 의원이 옛날에 BBK로 사실 조작도 아니고 사실 사실과 다르다는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네. 1년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대의 아이를 가진 여인이 혼자서 구속을 두려워하는 이 정도의 어떤 심성을 가진 여인이 네. 상당히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온라인 상에서도 네티즌들이 여러 가지 패러디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패러디, 보시겠습니다만, 대선 사기단 이 정도면 결국 이런 사기단 이러면 뭔가 배우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겠죠? 예,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저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얼마 전에 히트했던 영화예요. Now You See 맞아요. Me라고 해서 Now You See 마술사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눈속임을 해서 네. 나를 못 잡는 것 같지만 이 속에 막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혼선을 줘가면서 진짜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사고를 일어나고 있는데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네. 상황에 빗대서 저 패러디를 만들고 있고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긴 한데 지금 법적인 책임을 한번 보면 네. 증거 조작이라는 데 너무 몰두를 하게 되면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게 뭘까라고 보면 좀 다르거든요. 네네.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이 내용 자체, 문진영 씨에 대한 특혜에 관한 거, 이 증거가 혹시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던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네. 증거 조작에 관여를 안 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작게 증거 조작한 부분이 있고 그 바깥에 그것이 혹시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표에 적극적으로 했던 분도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정책 책임이지만 당연히 지지만 어떻게 보면 최소한 실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지만 이게 민사상으로 간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법적인 책임도 있어요. 네. 본인도 문준영 씨의 특혜고 TV토론 나와서도 직접적으로 거론도 했었어요. 네. 그만큼 이게 책임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네, 전체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최소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증거 조작 쪽에만 지금 어떻게 보면 초점을 모으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계속 나오던 얘기들이 이게 한 사람의 증거 조작 몇 사람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문자를 저렇게 보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또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유미 씨가 그렇게 보냈는데 확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네. 그냥 요청하면 보내오니까 그냥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점점 좀 커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철수 전 대표께서 계속 계시는 이렇게 침묵하시는 게 과연 그게 잠잠하게 도움이 될지 저는 예.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게요. 아마 자, 예. 만약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어떻게 했을 제가 것 최근에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네.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이른바 승부사, 감의 정치인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는 YS였다면은 사건이 불거진 초기, 알려진 바로 그 직후에 과감하게 나와서 네. 어쨌든 포괄적인 사과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누구든 어떤 조작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네.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나도 조사를 받겠다. 네, 예. 그러면서 이 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조사가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초반에 큰 틀에서의 어떤 사과를 해가고 갈래를 네. 정확하게 해가지고 당이 이것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바로 납작 엎드려서 사과를 네, 하고 네, 네. 그 관련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정말 서리빨같이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나 또한 조사를 받겠다. 예. 이런 식으로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 과감하게 먼저 치고 나가면서 국면 자체를 저 사람이 역시 리더로서 국면 위기 관리를 하는 능력이 있구나. 돌파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굵직한 타이밍을 하나 놓쳤다라고 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모멘텀이 없으면 그러니까 당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거나 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거나 뭔가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이제 그걸 계기로 어떤 사과를 하거나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을 밝힐 텐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서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지금 네, 상황 네,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아마 잡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미 한번 놓친 타이밍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조금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혼자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아니 혼자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론조사 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예. 이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현재 지금도 조금 이 분위기가 네. 혹시나 그 이유미 씨 관련해가지고 네. 뭐 지시는 안 했어도 뭔가 이렇게 방조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마당에 예.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 네.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현재 그 여론이 네. 더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것에 관한 어떤 법적인 네. 관계가 좀 소명된 후에 나와도 된다. 그런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해도 되고 예. 지지율이 지금 막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지율이라는 거는 올라가도 내려오는 거고 현재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네. 떨어지는 이유는 지지 기반이 겹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가기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네. 그거 갖고서는 또 이것 때문에 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너무 짧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국민의당 상당히 격려해 주시는데. 뭐 전기훈 좀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정치적 무한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률적인 유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전에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였고 또 국민의당의 창업주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고 저것이 한 당원이 인터넷에서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를 가지고 막 재생산한 것이 아니고 저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공당에서 대선 과정에서 저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자체로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검찰 수사를 자청하고 또 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당의 문을 닫을 각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정치인의 자체다. 지금 이 순간에 개인 몰랐다고 이야기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빛이 바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의혹을 네.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5월 8일 날 지금 이유미 씨가 이준수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걸 보면 네.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 망하는 거다. 아무 네. 말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대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냥 저 상황에서 넘어갔다? 네. 그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한 부분들 저 문자를 가면 과연 국민의당 조직 차원에서 이번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았느냐는 거죠. 네네네.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아직 아무도 확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그냥 언론이 이렇게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지금 그것을 보도한 이것을 거죠. 보도한 것인지 네. 아니면 국민의당이 이 알고도 상시 국민의당에서 그러니까 조직적인 연루에 대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뺀 것인지 네네네. 이것이 만약에 사실 제가 두 번째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대국민 사과의 모습하고는 좀 더 네. 동떨어지는 모습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석이 또 다시 있습니까? 이 문자 메시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제 보낸 겁니다. 최고위원에게 한 말이 예.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어떤 말이요? 자,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한다. 이것만 보면 아무 말도 못하겠다. 망하는 이것만 거라고 보면 하셔서, 예. 사실이 완전히 이게 조작된 거다. 이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대로라면 무엇을 말하는 거지라고 최고위원이 했을 때 네.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개인 간에 가볍게 나온 대화 중 일부일 뿐이지 증언이나 폭로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유미 씨가 5월 5일 날 이거 5월 5일 이전에 증거를 줘서 5월 5일 날 국민의당에 폭로를 합니다. 자, 사흘이 지났어요. 이유미 씨는 지금 이게 너무 증폭됐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증거나 폭로처럼 지금 해서 당시 보면 국민의당이 대변인들 돌아가면서 최고위원 돌아가면서 또 박지원 선대위원장 막 이걸 갖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논평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지금 이윤희 씨는 점점 커지네 하면서 이준서 최고위원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건 증언이나 폭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대화 중 일부일 뿐이에요. 네네. 라고 지금 이 축소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미 씨는 지금 이 순간부터 사실은 굉장히 자신이 지금 증거 조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증폭되고 있다. 네. 이게 나한테 모든 책임이 다 돌아온다라고 이해를 해서 예. 지금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5월 8일 사흘이 지난 다음에 5월 8일 날은 또 대선 전날인 거죠니까. 그렇죠. 예, 대선 예. 전날. 근데 네, 이미 저 5월 6일 날, 그러니까 5월 6일 날 카톡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사이에 카톡을 주고받는데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 네. 5월 6일 날. 아니 어제 이거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네. 그 다음 날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라고 이유미 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추측해 보건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5월 6일 날 최소한 5월 6일 날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5월 5일, 5월 6일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아까 5월 8일자 카톡에서도 그 대화가 있고 나서 그 뒤에 이유미 씨가 무슨 문장인가를 다시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네네. 보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본인이 삭제를 한 상태라 그게 네. 지금 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러한 전체 카카오톡 대화 전체 풀 버전을 검찰에서 이제 쭉 뭐 복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저것이 정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된 그것을 그냥 모르고 이유미 씨의 말만 믿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유미 씨가 어떤 조작이라는 부분까지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수사가 좀 진행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대해- 검찰 아니요. 예. 그 지금 계속 그 상당히 그 여기 나오신 패널들이 네. 상당히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유미 씨가 네. 마치 문준용 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하고 통화한 것처럼 자기 동생하고 네. 대화를 조작을 했단 조작했다는 말이에요. 거죠. 예. 그걸 갖고 가서 이준서 씨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 이준서 씨가 야 이거 증거로 쓰자 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준서 씨가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유미 씨가 이게 동생하고 그냥 조작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때 얘기하게 안 되고 이거 우리가 그냥 사담으로 나눈 거예요. 네. 아유 좀 그런데 라고 했다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변호사가 계시는데 네. 그건 이유미 씨한테 기책 사유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예, 자기가 거두지 않고 네네. 증거 자료를 쓰도록 남겨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지. 그거를 물론입니다. 이준서 씨가 이게 조작인 거 아는 것 같으면서도 네네. 이걸 알겠습니다. 썼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억측이 막 꼬리를 무는데 그렇게 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대표도 또 알았지 않았는가? 또 거기까지도 좀 가는 것 같은 뉘앙스인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이유미 씨가 정치를 잘못 배워가지고 네. 저렇게 정치한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자기 동생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줬다? 네. 이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물론이죠. 당연히 문제인데 그게 이제 혼자서 그렇게 한 것이냐 정말로 그러니까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연루돼 있느냐 이 문제는 뭐 검찰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할 문제니까 우리 의견은 이제 좀 접어두도록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용주 의원이 단정을 했어요. 이게 단독 범행이다. 어디서 들었냐 하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또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본인도 연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지 해명을 한답시고 내놓는 자료들이 또 그걸 또 불러내는 겁니다. 네네. 지금 지적한 것이 뭐냐면 이유미 씨가 스스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단독범행이라고 자백을 했다라고 이유미 씨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용주 전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그렇게 밝힌 겁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예. 기자들 향해서. 근데 이유미 씨 변호인이 바로 그 다음날 반박 그 보고자를 냈어요. 나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없다. 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에게는 직접 통화한 적은 없었고 본인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가까운 그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이용주 의원이 그쪽하고 통화한 적은 있었지만 나는 직접 아예 통화한 적도 없었고 네네. 그런 본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네. 처음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 이유미 씨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도 긴급 체포되고 나서 구속 영장을 친다고 하니까 그때 네. 선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검찰 수사 내용은 검찰에서 듣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거를 이용주 의원이 해명을 하려면 사실은 내가 검찰 출신이라 검찰에서 몰래 알았다 이렇게 말 수밖에 안 되는 글쎄 얘기를 말입니다. 네.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에 대해서 아까 봤던 다른 국민들은 저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라고 예. 의혹을 보내는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차명진 의원은 국민의당 지지율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뭐 이것 때문이 아니다. 이겠는데 지금 5% 가장 저조하다 그러죠? 그렇죠. 국민의당이 창당되고 나서 지금 이건 걱정할 필요 예. 없는 겁니까? 어떻게? 당연히 걱정해야죠. 제가 오늘 지금 차명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직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의 좀 희망사항을 조금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네. 뭐 지금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를 냈던 5개 정당 중에 지금 가장 지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의석수를 따지고 정의당보다 낫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의석수를 따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위는 해야 본전을 하는 셈인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5% 이것이 여기서 그럼 바닥이냐?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지금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5%가 마지노선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물론 뭐 통계상으로 5% 하면 거의 뭐 제로라고 봅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이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느끼는 이 지금 대목, 이 인식 자체는 네. 오히려 지금 이게 표로 나타나고 있는 5%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의당은 진짜 이 말 그대로 진짜 황골탈퇴라는 예. 말을 새겨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잘 지켜보고요. 저희들도 좀 잘 분석해서 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좀 걱정스럽게 오히려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관련된 화면 좀 보시고 돌아오셔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표하는 날 TV 토론하는 거는 그건 세계적인 전례도 없는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TV 토론이 국민들이 지금 역겹다는 반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TV 토론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 TV 토론을 통해서 하는 선거운동은 내일은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포기하는데 감점제도 있나? 없잖아. 그거는 세상에 투표하는 날 TV 토론 하자는 거는 내가 그런 억지는 처음 봤어. 토론을 회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당대표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들 앞에 서는 게 두렵다면 당대표 후보자에 나서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오르기 싫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이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신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겨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혀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여해가 정치 바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 꽉 이렇게 한 분이요. 전당대회 이게 보통 저를 치고 나면 이제 컨벤션 효과를 해가지고 뭐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고 하면 주목도 끌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백약이 무효인 경우. 백약이 무효다. 네, 지금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 농단 문제가 있은 후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그 여진이 아직 안 가셨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것을 그러한 권력의 자리를 대체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또 아직 안 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당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별로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 지도부가 되기 위해서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거나 당원 대중들이 보기에는 사실 존재감이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분들이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을 주기는 어려울 거고 따라서 지지율이 이번 전당대회로 한다고 해서 뭐 컨벤션 효과가 확 나타난다 이러진 않을 거고 물론 이제 뭐 예부에서 뭐 걸출한 인물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당을 맡으면 좋지만 이제 그런 시대도 지냈고 그래서 새로 된 지도부들이 이제 앞으로 체제를 갖춰서 잘 하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인데 집권 여당이 어떤 국민들에게 좀 실망을 주면 당에 대한 지지도는 저는 오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전당대회 하는데 컨벤션 효과가 안 일어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조금 곤란한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곤란한 질문이 죄송한데. 자, 근데 어쨌든 보수도 환골탈퇴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차 의원 말씀 들어보면 정부 여당이 잘못하면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했는데 한 요인이다. 그것만 또 기대면은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예. 자, 전계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어떤 점 나가야 됩니까? 국회에서 이제 이중대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 욕할 때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이중대고 왜요? 문재인 정부의 서포터즈다.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네. 이런저런 사회적 논란과 또 국민들의 평가가 양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합하다 하지 않다 이런데 자유한국당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미워서 문재인 정부는 차라리 자유한국당 무시하고 장관 임명하고 본인 원하는 대로 국정 운영하라 이렇게 지금 여론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고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경쟁을 해야 되죠. 네. 근데 경쟁도 아니고 막 발목 잡기 하고 그다음에 쓰러뜨리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로부터는 훨씬 더 험악한 비판을 듣고 있는데 네네. 저분들이 나와서 전당대회를 저렇게 하고 유해의 최고위원 후보가 저렇게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멀었다. 아니 멀은 게 아니라 네. 더 이상 망할 것이 없겠구나. 차라리 이 마당의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존재가 없어진 게 더 낫겠다. 이런 악담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네네. 정말 지금 당내에서라도 뭔가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당이 갈 길을 좀 제시해라. 그것이 최소한 24%가 지지했던 네. 그 마지막 남아있는 보수 세력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어쨌든 세 분 중에 한 분 대표가 될 텐데 이제. 네. 그죠? 그러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네. 구성원들의 활력이 없다 이겁니다. 4.13 총선에서 사실은 이 지금의 결과가 예견이 됐어요. 4.13 총선 때 사실 초선들을 굉장히 많이 갈았고 네. 또 초선들이 대개는 장관급들 뭐 이런 거의 중진급의 어떤 네. 그런 초선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웬만한 어떤 정당이면 이런 어떤 대선 패배가 나왔을 때 초선에서 정풍운동이 벌어집니다. 네. 당풍운동, 쇄신해라. 초재선 보통 그렇게 하죠. 초재선이 예, 다 예. 모여서.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전에 초재선들 목소리가 없어요. 네.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그 당 지도부나 혹은 후보, 그때 당시에 어떤 후보한테 이러이러한 비판을 딱 목소리를 던지고 네. 강령을 어떻게 하든 강령을 어떻게 하든 바꾸자라는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사실 바꾸자라는 목소리 초재선 의원들 목소리 안 냅니다. 네. 그건 뭐냐면 딱 이 초재선들 목소리가 그래요. 지금 되는 대로 가보자. 그냥 관망하자. 그 결과를 지켜봐서 결과 나온 대로 그냥 가면 된다. 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감지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누가 되더라도 이 정당은 계속 똑같은 어떤 분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국민들이 왜 그걸 바라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활력이 없으면 이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네네. 뭐 건전한 보수, 건강한 보수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세력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 짧게 좀 이렇게 어떤 비전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충고하시는. 저는 자유한국당에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분한테는 전투에서 이기는, 전투에서 승리는 하시겠지만 네. 결국 민심을 잡는 전쟁에서는 결국 또 이 패자가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이번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라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태정치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예. 소정숙 국장도 짧게 좀 어떤 충고를 하시면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제1야당이 어떤 건강한 제1야당이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돼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보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른바 어떤 품격 그리고 그 수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앞으로 당대표가 되든 간에 이 혁신, 쇄신, 거듭남 이런 부분에서 좀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말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잠깐 좀 들어보시고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네.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네. 최소한 보고나 네.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이제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몰라도 사과는 필요할 겁니다. 거의 뭐 도의적인 사과가 됐든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과가 됐든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사과를 또 계속해서 여러 번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진상을 안철수 후보도 잘 모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진상이 규명된 상태에서 사과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지 내가 지금 사과를 하시오 어떤 내용을 사과를 하시오 그 이야기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통화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뭐 모든 일을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지켜보자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혹은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지금 확인된 사실들 가지고라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응답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문제는 이제 뭐 정치적 판단이겠죠. 그런데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차재원 교수께 얘기처럼 이건 언젠가 할 텐데 좀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응답하라. 지금 해야 됩니까? 검찰서 결과를 기다려서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저하고 성이 같지만 차재원 교수하고 다른데 지금 이제 일단은 차브라더스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은 팩트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이유미 씨의 그 저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지시했거나 아니면 모의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면 안철수 대표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일정하게 정치적 책임 플러스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아니라면 몰랐다 이거라면은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안철수 대표가 뭐 그냥 현재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 안철수 대표는 종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아닙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조금 아까도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지시했거나 모의했거나 방조한 것이 아닌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밝혀지는 걸 좀 기다리고 그 전에 뭐 어떤 얘기하면 민주당하고 실질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고 또는 당신이 어쨌든 뭐 암묵적으로 이거를 용인한 일이고 뭐 의혹입니다. 이런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당사자니까 당신이 단판을 지어다오 하는 그런 메시지로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사실상 정봉주 의원이 옛날에 BBK로 사실 조작도 아니고 사실 사실과 다르다는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1년을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밝혀라. 그리고 각 개인은 그 상황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려라. 이 외에는 저는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네네. 좀 이제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이걸 문자를 받긴 했지만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전화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소 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도 저런 문자를 만약에 제가 받았다 그러면은 뭐 직접 알아보든지 아니면 누구 뭐 비서나 누구를 시켜서 지금 이런 문자가 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죠. 또 이유미 씨라는 인물을 안철수 전 후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사제지간이라 그러죠. 예, 이런 아는 사이인데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 뭔가 어떤 식이든 관심 표명을 좀 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현재 단계로서는 일단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들은 내용 같은데 김관영 의원이 지금 단계에서 저는 이 관련자들의 말 자체를 현재로서는 믿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모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이 이유미 씨도 마찬가지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뭐 이용주 의원 포함해서 이 관련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말 자체는 현재 하나의 그 당사자 입장에서의 주장이다, 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 아까 화면에 처음 보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제가 우리 차명진 의원과 또 우리 이종구 실장 말씀 듣기 전에 현재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의 입장 표명 관련해서 사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에서 고백하기 전에 그렇죠 전날 이유미 씨가
지금 현재 이제 주범이라고 알려진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죽고 싶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법조인의 촉으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도 잘 무슨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거죠? 저거는 고소를 당한 게 본인이니까 그때 고소라기보다 고발을 했었죠. 그 5월 5일 날 처음에 국민의당에서 이 그 증거 자료라고 하는 녹음 내용이랑 메신저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문준용 씨의 특혜에 대한 증거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네. 그 다음날 5월 6일 날 민주당에서는 관계자들을 다 고발을 합니다. 네. 그 공영선거 추진당에서 발표를 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거를 아마 취하를 근데 해달라. 안철수 전 대표에게 왜 고소 취하를 그러니까 부탁합니까? 이은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왜 그럼 보냈을까요? 그리고 24일은 검찰에서는 사실은 참고인 정도로 소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피의자로서 긴급 체포를 했다거나 구속을 시킬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5일 날 검찰에 가기도 전에, 그 공식 발표도 가기 전에 이유미 씨는 본인이 구속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알려줬겠죠. 당 차원에서.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가를 떠나서 이유미 씨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대표도 이거를 알만한 상황이라고 이유미 씨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에 어떤 식으로든 조작에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당이 전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도 알려줬기 때문에 이유미 씨가 검찰의 수사 단계가 어떤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네. 아, 내가 구속될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누군가에 들었을 거고 네. 또 이유미 씨 생각에는 이런 정도의 정보력이 취합이 됐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거는 당도 다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해결할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라 추측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만약 저런 문자를 받았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고소 취하, 구속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단문도 보내지 않았다? 저 같으면 즉각 전화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이제 의심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네.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네.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의심이 좀 확대되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인데요. 저는 사고는 날 수 있다고 보고요. 사고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를 저렇게 사흘 나흘씩 갈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조사하면 되죠. 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국민한테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질 일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고 네. 없는 사람은 빠져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평가하면 그것이 지금 정당에 대한 평가가 되든 아니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선거에서 그대로 평가를 받든지 하면 되는데 네. 지금 구속된 이유미 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도의적 책임 정도도 없어 보입니다. 네. 나는 현재까지 모르는데 하여튼 발표한 사람이 없으면 그런 입장을 다 발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뭡니까? 발뺌을 한다는 것은 네. 자신은 관계가 없다면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진상조사도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주면 되죠. 왜 질질 끌면서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얘기하고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예.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을 모면할지는 몰라도 국민의당 전체로 보면 오히려 당을 더 죽이는 행위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조사해서